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한 해운사가 이달 중 속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정기항로에 취항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 북방항로는 동해항에 이어 두 번째 노선인데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노선이 다변화돼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노선 중복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동해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1,500톤급으로 길이가 140m, 승객 정원은 승무원을 포함해 530명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국제 카페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발한 지 24시간 만에 이곳 동해항에 들어왔습니다. 이날 카페리에 탑승한 승객은 300명 남짓. 고려인을 포함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현지에서도 많이 가요. 현지에서도 많이 가고 한국 사람들도 뭐 오고 무비자 또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잇는 교통편은 동해안 카페리가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년 동안 해당 노선 탑승객은 약 11,200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 현재까지만 해도 25,0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용객은 매월 3,300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고려인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고려인들이 거취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러시아에 방학되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좀 사람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해항에 이어 속초항에서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카페리 정기 노선 운항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한 해운사는 주 2회씩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번 속초 블라디보스토크 시항을 계기로 여객 품질 개선이라든지 고객들 만족도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정적으로 그 계약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와 한국의 그런 냉동 냉장에 맞는 상품, 그다음에 인접한 강원도 내 항구 두 곳에서 러시아 북방항로를 운항하게 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기대와 노선 중복에 따른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북방항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도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동해항이나 속초항이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구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객과 물류 어느 쪽에 더 이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국면이. 동해항 해운선사는 이르면 내년 초쯤 일본 사카이 미나토항 항로를 취항하고 속초항 해운선사도 일본 환동해 항로를 검토하고 있어 노선 중복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동해안 하면 바다가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릅니다. 강릉과 삼척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동해시. 바다는 물론 산악과 도심 속 추억 여행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다를 시작으로 산 속에서의 힐링, 그리고 옛 바닷가 마을의 정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해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건상 기자가 늦가을 동해시의 다양한 관광 명소들 소개해드립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있는 관광객들. 묵호 등대를 배경으로 조성된 동해 돛제비골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은 개장 1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는 오늘 처음 왔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바람도 쐬고 넓은 바다 보면은 마음이 확 넓어지잖아요. 바다를 감상한 이후 잠시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또 다른 명소가 나옵니다. 오래된 바닷가 마을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벽화와 소품점들이 있는 이곳 농골단길도 관광객들의 발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골단길의 장점은 바로 옛 바닷가 마을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시의 또 다른 명소는 바로 폐석회석 광산을 관광지로 변모시킨 무릉별 유천지. 에메랄드빛의 호수와 함께 계절별로 대형 꽃밭들이 조성되면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무릉별천지는 개장 2년 만에 유료 관광객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해안관광은 물론 도심과 산악을 이용한 보다 다양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는 한 540만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별류천지 2단계 개발, 추암의 여명빛 테마파크, 농골 담길 개발, 무릉계곡 트레킹 코스 개발 등 도심, 산악, 해양 모두를 어우리는 강릉과 삼척시 사이에 위치한 동해시. 면적은 작지만 바다를 주무기로 산악과 도심의 추억까지 다양한 테마 관광지를 통해 동해안 지역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자치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춘천과 인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춘천과 인제는 각각 도비 39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춘천은 상중도 일원에, 인제군은 용대 관광지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소 28만 도에 대한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을 지난 5일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내 공수의사와 축협수의사 및 가축방역관 등 전문가들로 편성된 67개의 접종반을 구성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원했습니다. 또 전업 농가에는 백신을 공급해 자가 접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인 3주까지 지속적인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근하다 못해 덥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다시 늦여름인가 생각될 정도였는데요. 11월 최고 기온도 바뀌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지난주. 겨울을 눈앞에 둔 11월이지만 낮 기온은 20도를 넘을 정도로 포근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역대 11월 최고 기온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이날 강릉과 경주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정도였고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25도를 넘는 등 유난히 따뜻한 11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월 기온을 보였는데 11월 초에 늦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남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6일 오후부터 대륙 고기압 영향을 받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7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2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았다가 다음 주에는 초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과 비교하면 체감온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강원일보 6일자 기사입니다. 정부가 비축한 김장 재료를 방출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김장 비용은 평균 20만 4,5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 형성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춘천 중앙시장에서 가을 배추는 한 포기당 5,000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16.7% 가격이 내린 겁니다. 무와 양념 채소류 역시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지난 2일 기준 고랭지 무는 한 개당 1,430원으로 전일과 비교해 28.1% 저렴했고 1kg당 깐마늘, 대파, 양파, 생강 등도 최대 28.6%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정부의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이 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배추, 무,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 비축 물량 11,000톤 방출을 결정했고 농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 20%에서 30%를 할인했습니다.
강원일보가 최신 김장 재료값을 바탕으로 전체 김장 가격을 분석한 결과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은 20만 4,522원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2% 하락한 비용입니다. 강원일보 6일자 기사입니다. 강원 지역의 가정폭력 범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급증했는데 내년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 보호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가정폭력이 접수된 재발 우려 가정은 강원 지역에서 올 상반기에만 42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총 집계 건수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커졌는데 내년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아예 빠졌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예산도 삭감됐는데요. 여가부는 내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에서 27.5% 삭감한 84억 4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에 따라 상담소도 127곳에서 97곳으로 관련 인력도 662명에서 45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는 가정폭력은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요한 사회 문제라며 예산 삭감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내년 총선에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도균 전 사령관은 6일 속초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수건 사업과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악권 평화경제 거점 프로젝트를 준비해 설악권의 비전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제2의 제네바 같은 그런 상징적 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게 한 번에 되긴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첫 번째 수레바퀴를 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김 전 사령관은 속초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44기 임관에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개정평가 결과 1,0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5개 시군을 선정하는 S등급에 태백과 인제가 선정되면서 각각 144억 원과 36억 원을, 평창과 화천군도 각각 1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10년간 매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해 부평중학교 체육관 신축 등 동해 삼척 태백 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41억 3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해 부평중학교 체육관 신축 예산 18억 8천여만 원과 태백중학교 체육관 신축 예산 1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척중학교 교사동 외벽 보수 비용 7,006만 원도 이번 예산 확보에 추가 반영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3 강원 학생 향상도 평가를 12월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학생 향상도 평가는 지난 7월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실시 이후 학생들의 학력 향상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학생 중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평가 범위는 해당 학년 1학기부터 2학기 10월까지 교육과정이며 평가를 통해 해당 교과의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